세 번째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분석기사 필기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기술 및 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요 안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챕터로 들어가요. 요거 이제 요 목차는 제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 출제 기준을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 기준에 따라서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 제목은 그러니까 이러한 타이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아시겠지만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 기술은 데이터 수집, 저장, 공유, 처리, 분석, 시각화. 이게 시각화도 하나의 중요한 기술로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1교시 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가 일종의 시각화인데 기본적인 시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다 다양한 시각화는 12장하고 13장에서 설명을 근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제 R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요즘 무료도 있지만 이제 상용이 있죠. 그러니까 유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주는 사이트들도 많고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ETL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용어예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변환해주고 로드해주는 것까지. 그래서 그 ETL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적재, 저장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 그 기술하고 또 시스템을 같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그놈이 원래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변환하고 저장하고 적재라는 게 이제 실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고 하드웨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ETL 또는 ETL 시스템 또는 ETL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출, 변환, 적재. ETL이라는 그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단어로는 뭐 어떤 그 경기장, 뭐 이런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이건 플랫폼인데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수집 통합 능력, 저장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분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이 안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죠. 분산, 성능, 고성능, 메모리 안에 있는 컴퓨팅, 메모리 안에 컴퓨팅 기술까지 들어가 있는 거.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데이터들이 워낙 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속도가 좀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이 챕터에서 좀 이제 들여다볼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이제 이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라는 말에서 우리가 정보, 그 다음에 뭐 지식, 뭐 이런 게 나오는다는 걸 우리가 자료 구조나 여러분들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서로 출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ETL이 실제 올해 4월 달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ETL에 대한 거.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교시 때 살펴봤던 시각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 파이 차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긴 했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시각화 도구들이 있고요. 서로 간에 이제 그 관계 등을 표시하는데 결국 그 분석한 결과를 제3자 또는 이제 내보다 이제 이렇게 보고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표현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표현할 때 어떤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 분포적인 개념, 비교적인 개념, 뭐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잘 고민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 상대방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도 처리하는 거죠. 이거는 뭐 숫자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자료, 빅데이터 자료를 처리한다는 얘기고, 이거 DBMS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그 문제가 예상 밖으로 IT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빅데이터 분석은 주로 분석이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2회 때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또 시험이 있긴 한데 그 출제 경향이 지금까지는 그 수학적 관점, 분석적 관점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IT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기 문제에서 몇 가지 좀 나온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2학년이죠. 그러니까 3학년 때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울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우리 학과 학생들은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한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인데요.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와 빅데이터는 서로 관련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만 가지고도 이제 시간이 많이 좀 할애가 되는 거고, 인공지능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그래서 뭐 AI라는 말은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죠.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감각기관을 이제 흉내내려고 하는 게 인공지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보고, 그다음에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그쵸? 이게 만지고, 이런 것들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다 생각하시면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쨌든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떠한 작업, 그게 이제 처음에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이 기억 있죠. 기억을 이제 최근 거 잘 기억하고 하지만 아주 옛날 오래된 거는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뇌의 구조. 또 중요한 거는 또 기억을 하고. 어쨌든 이제 기억의 한계성 이런 걸 이제 처음 컴퓨터가 개발이 됐지만 요즘은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기능이 됐고, 이제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흉내내고 사람을 대체할 만한 어떠한 산업이나 어떤 기술적 관점, 서비스 관점을 고민을 해보자. 다양한 산업에서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의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모델을 쓰느냐, 어떤 때 응용 분야, 어떤 데다가 적용을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요즘 이제 또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 나온 게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는 요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썼죠. 요게 이제 이쪽에서 학교에 이제 학회에서 모여서 AI라는 말을 처음 썼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시작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머시너리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기계적 어떤 지능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체스 프로그램에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기계하고 두는 체스 프로그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이제 시초인 어떤 그 제품으로서 소프트웨어로서의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체스는 이제 IBM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바둑은 중간에 이제 구글 딥마인드라는 데서 근데 구글이 이제 그 인수해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됐죠. 그 알파고라는 거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도 보면 사람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좀 의료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다양한 그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좀 회의감이 들었죠. 정확도라든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가 없었고 그 컴퓨팅 능력이 많지 빠르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획기적인 발전을 한 계기가 그 아까 두 가지 얘기했었죠. 그 데이터가 많아졌어요. 데이터가 많아지고 인터넷, SNS, 뭐 여러분들이 보면 카톡,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엄청난 유튜브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이 상당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보다 자꾸 빨라지고 있죠.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컴퓨터의 메모리, 이제 CPU라든지 이렇게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힌튼 교수의 딥러닝이고,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확장 버전인데요. 그러면서 사람의 눈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빨리 인식하는, 그러면서 대체를 하고, 이게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자동차가 그 사람처럼 자동차가 자율주행차 있죠. 사람이 운전하는데 아닌데 자기가 알고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그게 이제 학습을 통한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라는 게 순간적인 그 처리를 빨리 해야 되죠. 이미 치고 난 다음에 그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치기 전에 어떤 부닥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의 중요성이 이제 그 접목된 대표적인 기술과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IBM은 또 이제 뭐 퀴즈쇼, 요즘 이제 의료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좀 얘는 이제 보는 어떤 학문적 영역을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좀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과학, 통계, 패턴 인식.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은 이제 이런 정도의 커버링을 하고 이제 전체 다 데이터 마이닝도 들어가고 통계학, 패턴 인식, 머신러닝, 딥러닝이 핵심이죠. 이 안에 부분 집합이니까. 이게 이제 집합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돼요. 이거는 뇌과학, 뉴로 사이언스 쪽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누가 이제 구분한 거고요.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게 상당히 그 대표적으로 보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핵심이다. 이거를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 있죠. 이건 사실은 인공지능 와는 별도로 통계학과 데이터과학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활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분류하는 거, 군집화하는 거, 연관성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기간 내에 어떤 예측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 연속성,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매한 성향을 분석한다든지 이게 실생활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분석적 관점, 이건 이제 좀 학습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데이터 마이닝은 학습이라고 하기보단 이미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분석 결과, 그게 이제 뭐 분류, 군집, 연관, 연속, 예측이 되겠죠. 그런 데 관점이 있는 거고, 그런 기술들이 머신러닝에도 써요. 머신러닝에도. 물론 학습적 관점에 알고리즘들이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계학습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학습이 뭐냐?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인데요. 학습을 하는 게 사람처럼.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태어나서 바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하죠. 그러면서 1 더하기는 3이야. 라는 이제 그걸 이제 배우게 된 거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것처럼 어떤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데이터들, 수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하는 일이 뭘까를 이제 사람처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입력 변수라든지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의외로 이제 상당히 성능이 좋아요. 기존의 데이터 마이닝보다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정의를 했어요. 96년에. 그죠? 이게 뭐 수학적 뭐 어떤,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학습처럼 학습을 해서 새로운 요구사항, 새로운 어떤 그 변수, 요인에 대해서 결과를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과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이제 머신러닝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보면 뭐 패턴 인식, 통계학,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학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습을 하느냐, 아니면 학습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알파고가 대표적인 건데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하는데 제대로 된 학습을 하면 가중치를 높이주고, 아니면 가중치를 적게 돼서 학습을 잘하는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 reinforcement learning 있죠. 근데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입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데이터들이 레이블링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레이블링. 근데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링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그냥 말 그대로 막 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걸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강화 학습은 입력에 대해서 그렇죠? 그 주어진 입력에 행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상적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 준지도 학습은 뭐 요거 반반 정도 있는 거. 어떤 건 학습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요 세 가지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양한 분야에 쓰이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 뭐 진단, 그 의료 진단, 영상 분류, 번호판 인식, 뭐 그 회귀 분석에 많이 써요. 회귀 분석, 그렇죠? 날씨, 시장, 뭐 인구 증가 예측.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얘기해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뭐 군집화, 그다음에 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라 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핵심적인 요인만 좀 뽑아가지고 축소해서 원하는 딱 맞는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요 그림은 앞에 있는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원래 원본에서 나와 있는 그림. 그래서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우리가 자율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강화학습은 또 인공지능에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또 이런 기법들이 좀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 인공신경망, K책.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모형을 가지고 책에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 모형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본적인 기술 통계, 그 다음에 추론 통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보면 분류 분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이 끝난 다음에 뭐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머신러닝에서 뭐 예측, 연관 뭐 이런 것들, 또 R에서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와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어떻게 결과를 좀 그 유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2단계 은닉축. 이거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요걸 이제 주로 이미지 인식 가지고 좀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제 요렇게 얼굴이 있죠. 요걸 픽셀로 나눠요. 그래서 요런 하나의 픽셀이 뭐 이 정도가 되면, 요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엄청나게 이제 학습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 봤더니 얘가 이게 지금 책꽂이의 윗 모양이다 라고 해서 요 픽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길을 만들 수가 있죠. 봤더니 뭐 다른 거야, 또 이거야. 그래서 결국 요거 아니면 요거야. 어쩌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주면 이런 모양이 왔을 때 얘는 가장 웨이트가 높은 데로 가서 저 웨이트가 높은 데로 찾아가 가지고 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요 모양이 책상의 일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 픽셀로 나눠서 이건 안경이야. 그렇죠? 이런 것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MNIST가 이제 좀 많이 쓰는 이미지 인식의 그 대표적인 그 글씨체 인식하는 학습인데요. 그걸 가지고 많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가 왔을 때에 픽셀 단위로 알아맞혀서 그거를 통합해서 얘는 뭐야 라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은리칭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서로 다른 대안으로 가는 길이 많아서 정확도가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느려지는 거죠, 판단이.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이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힌튼 교수가, 거의 100개, 1000개까지 레이어를 이제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그 수학적 모델을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힌튼 교수의 딥러닝이 인공신경망에서 가장 이미지 인식 기술을, 그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 도구다,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이제 힌튼 교수가 했고요.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렇죠? 패턴 인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보면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이런 인식 있죠? 주로 자연어, 그러니까 텍스트 알아맞히는 거, 음성 알아맞추는 거, 합성시키는 거, 영상 알아맞추는 거,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얼굴 인식하는 거, 물체를 인식하는 거. 사실은 이제 패턴 인식이라는 게 인공지능 이전에 많이 좀 연구들이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개발 환경들을 유료 또는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이런 딥러닝 중에 보면 트랜스퍼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 다음에 컨볼루셔널 러닝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몇 개 나왔어요. 비지도 학습,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미지 인식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분류 기법, 분류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지도학습. 그래서 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들이 요번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딥러닝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그 인공신경망에 보면 좀 깊이 들어가 있게 좀 보면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요런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가는 가중치를 1로 보면 요 가중치 0.7, 0.2, 0.1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인공신경망의 핵심적인 그 일입니다. 이게 MNAIST 데이터 학습용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데이터 마이닝에서 연관성 분석. 이거 실제 월마트에서 적용이 됐었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 해서 대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한 건 아직까지 있어요.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개인정보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법은 외울 필요는 없으나 가명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렇죠? 나중에 아마 그 얘기를 할 텐데 뭐 의료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이제 데이터죠. 물론 요즘은 하도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뭐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있죠. 그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쓸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해야 된다. 이용한 다음에 폐기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령에서 제가 좀 쭉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러 갔을 때는 들여다 봐야 되겠죠.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가 좀 몇 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입사 지원한 사람 범죄 이력 조회는 이제 허가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개인의 동의를 물론 받아야 되겠죠. 동의를. 이거에 대해서 동의 사인을 해줘야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니까. 근데 뭐 위험에 처한 사람, 급하게 뭐 한 사람, 이거는 그 동의 없이 바로 이제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 법령에 대한 보험의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없어요. 이거 바로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렇죠? 뭐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개인정보 쪽은 좀 어렵고 외워야 될 게 이제 법령이다 보니까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활용할 때. 그 다음에 가명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 후 폐기 처분해야 된다. 동의 없이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재활용은 다 나중에 또 내년에 또 분석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다시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법령에 다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재식별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식별이라고 하는 게 조합을 해서 뭐 어떤 등록번호를 알아낸다든지 뭐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아낸다든지 두 개의 어떤 변수를 조합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이 필요하듯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이 세 가지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비식별 조치 그 가이드라인에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개인정보 공개 범위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급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요 빅데이터의 그 있죠? 분석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빅데이터라는 말은 없지만 다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은 이제 한두 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그걸 아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